가보자. 오늘 이제 같이 볼 비문학 지문 2021학년도 6월에서 디지털세 관련된 지문 29번에서 33번일 텐데 거기를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디지털세가 뭐냐? 최근에서야 이제 등장한 세금이야.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 기업의 자국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대. 보통 기업이라 그러면 법적으로 법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격을 부여한다라는 거야. 이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에다가.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의 인격을 가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라고 하는 걸 매겨. 세금을 내라 이거지. 근데 여기 나오는 디지털 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외에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거는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얘네들이 법인을 운영하든지 서버를 운영하든지 하는 기본적인 자금 여부 외에 그냥 매출이 생기기만 하면 자신들이 매출이 생긴 그 지역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특징이래. 대표적인 대상 기업은 구글인데, 그래서 구글세라고 부르기도 한대. 국제조세 원칙상 법인세는 고정된 사업장에 있는 것을 부과하는데, IT 기업은 서버 소재지를 고정 사업장으로 부른대. 그러나 IT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거 자료는 내가 다시 뽑아줄게. 전 세계 어디서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에 세워놓고 온라인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에 IT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를 막고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디지털세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보면 기업들은 이 조치에 대해서 법인세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중복 과세라 반발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세 부담 총액 중 절반 정도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나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아래 각 국가별로 디지털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시켜주자면은 다국적 이제 IT 기업들이 있어. 구글이라든지 여기 나온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은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같은 거, 페이스북 뭐 그런 기업들 전부 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IT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원래 미국에서 나온 기업들이니까 미국에 이제 자회사를 두고 미국에 이제 모험 회사를 두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세금이 어때? 이게 낮지가 않지.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야. 법인세 외에 매기는 이런 디지털세와 관련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나온 것처럼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들의 회사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는,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같은 데서 세금이 낮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거지. 왜 그럴까? 당연히 세금이 되게 높은 것보다 낮게 내는 게 예전에 더 이익이니까 그런 거지. 근데 오늘 이제 여기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원래 자기 회사에서 생긴 국가의 어떤 그런 뛰어난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이전을 해버려가지고 세금을 낮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어떤 국가 내부의 그 일자리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겠지. 왜냐하면 기업이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강대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 이런 나라들 보고, 물론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특히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은 절대 아니야. 룩셈부르크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일 거예요. 맞나? 내가 기억하기로 금융업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로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어쨌든 이런 나라에도 야 너희들 세금 이렇게 낮추지 마 이 녀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꾸 얘네들 여기로 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낮은 세금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왜 우리한테도 그걸 높이라고 하냐,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은 오늘 같이 한번 읽어야 될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고. 오늘 봐야 되는 게 2021학년도 6월 여기지. 글 내용은 짧아. 문제가 조금 뭐 해서 그렇지. 자, 특허권. 먼저 여기서 얘기가 지금 디지털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특허권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어. 읽어보자고. 원래 이거 화요일 날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연기시켜버렸어.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조금만 더 키울까? 너무 작은데.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한대. 조건이 붙어있지. 일정 기간이야. 그리고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를 받는데, 근데 아까 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서 라고 하고 있어.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조건만 갖췄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심사가 붙었다는 게 얘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뭐 어렵지 않잖아 이 정도는. 그래서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이런 특허권과 관련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통신기술 산업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인트로를 작성하고 있어. 정리해보자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특허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영업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차이점이 있다면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 심사가 필요 없이 일정 조건만 달성하면 되고, 얘가 관련된 부분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영업 활동. 그래서 생산, 판매, 영업과 관련된 기술사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말한다 이거지. 근데 이거하고 관련되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ICT 기술인데, 이 ICT 기술과 관련하여서 과세 문제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인트로야. 근데 이 정도만 단락별 정리만 해도 충분해. 자,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는데, 법인세 아까 얘기했었지. 법인세가 뭐라고? 회사에 매기는 세금이야.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그렇게 세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지. 근데 법인세를 이렇게 많이 낮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법인세가 낮추면 어떤 문제가 생겨? 세가 감소하잖아. 그럼 각 정부는 돈을 많이 못 벌어들이게 되는 거야. 정부도 돈을 버는 주체인 거 알지? 정부도 돈을 버는 거야. 정부가 무슨 무한정 돈을 막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야, 정부도. 그래서 이런 세금이 감소하게 되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법인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법인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재화나 서비스 등의 판매를 통해서 거둔 수입에 대해서. 근데 아까 전에 수입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였어?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디지털세라고 했어. 자, 이거는 그러니까 디지털세에 부과하는 대상이었다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입에서 재반 비용은 뭐야? 모든 비용을 그냥 재반 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자신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모든 비용들, 이거를 제외하고 남은 이윤, 여기에다가 부과하는 것이 곧 법인세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걸로 끝나고 있어. 단락이 간단하지? 넘어간다. 3분단이야.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등장하지. 짧은 비문학이지만, 짧은 이제 글이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뒤에서 다 실어주고 있어. 짧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고 있지.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면,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 너희 자회사하고 모회사가 뭔지 알지? 응? 모회사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있어. 그러면 삼성에 뭐가 있어? 삼성전자가 있고, 이제 삼성생명이 있고, 뭐 삼성도 뭐가 있어? 뭐 삼성건설 뭐 이런 게 있나? 삼성 르노삼성자동차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회사들이 있는 거지. 이게 아들 자자고, 그지? 얘는 이제 어미 모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회사들을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이 있어. A라는 기업이. 근데 그 A라는 기업이 알파, 베타, 그다음에 뭐 감마,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세타, 그지? 내가 정확히 그리스는 잘 모르니까 뭐 이게 세타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회사들을 만들어. 본사는 예를 들어 본사는 어디다 가라는 국가에 있어. 가라는 국가에. 근데 가라는 국가에 있는데 여기에서의 세율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조금 짜증나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만듦으로써 특히 이 세타라고 하는 회사가 뭐 나라는 나라에 있는데 여기선 세율이 낮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윤들을 싹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되어 있는 여기로 다 몰아주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아, 저 자식들은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구나. 그치? 이윤에다가 몰아주면 되잖아. 아까 이윤 기억나? 이윤? 법인세의 대상은 이윤이라고 그랬잖아. 그 이윤을 다 여기에다 몰아주면 법인세는 낮아지고 이 국가들, 이 자회사들과 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거둬야 될 세금들을 다 회피해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다 이 얘기지.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지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의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지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지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지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유는 최소화한다. 여기까지 이 과정이 이해돼? 쉽게 이해된다면 다행이지만 쉽게 이해가 안 될 확률이 높거든 이게. 그래서 지사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국에다가 이제 자회사를 세우고 B국에 회사가 또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회사가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특허권을 부여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B국에서 이 특허와 관련된 어떠한 수입이 발생을 해. 그러면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윤을 여기로 몰아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로열티가 곧 뭐의 원천이 되는 거야? 아까 말했던 이윤을 다 세타 자회사로 넘겨버리는 방식이 되는 것이지. 알겠어? 로열티를 이쪽으로 다 넘기면은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이윤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만 이제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잖아. 알겠어? 이해되지? 어렵지 않잖아 이 정도는. 그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세금 내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많은 회사들이. 근데 또 생각해봐. 그러면 아예 회사를 여기다 설립하지 말고 여기다 싹 다 설립해버리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여기다 세우려고 할까?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서보다 여기에서 판매 이윤이 더 높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지? 왜 여기다가 회사를 세우겠어? 여기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물건을 사기 때문이겠지. 다만 문제는 뭐야? 여기에서 세율이 높다는 거지. 다만 여기는 뭐가 좋아? 세율이 낮아. 하지만 여기에서 판매가 여기보다 잘 안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판매하고는 상관이 없어. 얘는 전부 다 뭘 담당하는 회사인 거야 그러면? 세금. 그지? 이런 식으로 세금 탈루라기보다는 세금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 탈루는 불법인데 저거는 합법이잖아 솔직히.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어떤 국가들은 오히려 이런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디지털세가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윤이라고 하는 대상은 법인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디지털세는 뭐에 대한 대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뭘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랬어? 수입이지 수입. 수입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윤을 다 A같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다 몰아넣는 건 다 뭐 때문이야? 법인세 때문인 거잖아. 법인세 회피. 그렇기 때문에 B국이나 뭐 예를 들어 얘는 지금 뭐 C국에 있었다고 치면은 지 회사가 이 C 나라나 B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수입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이윤하고 상관없이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라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디지털세가 되는 거야. 이해돼? 피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딴 짓 하지 마라. 수입 여기에다가 아예 매겨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수입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방어적이라고. 어떤 나라가 그러겠어? 아까 우리 배경 지식에서 봤었던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이 그러겠지. 아, 자기네들이 지금 세금을 낮춤으로써 여기 회사들이 설립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뭐 국가 전체의 GDP가 뭐 올라간다든지 뭐 이러한 특장점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높여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뭐 미국과 같은 또 저기 있는 C국이나 B국과 같은 뭐야 그 회사들이 빠져나가는 그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날 거 아니야. 좋아하겠어? 아,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방어적이라는 거야. 알겠어? 내가 지금 되게 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쫙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 될 텐데 되게 짧지 그림.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단락 그리고 자, 그래서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주도하는 국가 이런 나라들이 되겠지. 이런 세금 높은 나라들 이런 국가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지금 중요하대? 이런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대. 보호의 국제적 강화. 이거를 더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뭘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 그럼 그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특허권 같은 거, 그지? 이런 권한을 더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비밀의 어떤 강도를 더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제대로 안 지워졌냐? 그래서 대충 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지금 뭐뭐 할수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이런 비례적인 표현이 수능에 나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어쩔 수 없이 그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된대. 알겠지? 지식의 진보가 따라서 정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보자. 재산의 보호,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뭐라고 그랬어?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하된대. 당연하겠지.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만들어봤자 상대방이 다 가져가 버리면 누가 지식을 만들어 버리겠어. 따라서 이 상황에선 지식 진보가 저하되겠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자 이번엔 반대야. 보호가 강할수록 그럼 유인이 강해지고 진보는 강해지겠지. 다만 뭐가 문제일까? 강할수록 근데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는데, 자 여기서 이러한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를 반대급부로 읽어주는 연습이 필요해. 이게 여기 지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문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A라 그러고 얘가 B라 그랬을 때 지금 A에 대해서 내려가는 건 B에서 올라가는 거지. 왜? 둘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접근성이 내려간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접근성이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겠지. 반대급부로 읽어주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계속 가보면은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되겠지. 접근성이 낮아지니까 소수의 이익은 올라가겠지. 자,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자, 이렇게 지식의 진보가 더뎌짐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한다? 유인 비용. 왜 유인 비용이겠어? 유인이 없어졌으니까. 그거로 발생한 비용이니까 유인 비용. 그리고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접근이 낮아짐으로써 접근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이거 이해되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비용이니까 유인 비용, 접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비용이니까 접근 비용이라고. 간단하잖아. 자, 그래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인 때, 자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 플러스 해서 나온 예를 들어 X 값이 있으면 얘가 최소가 되는 게 바로 최적 수준의 비용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게 머릿속에 따다다닥 들어오면 천재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그러는데, 자, 이 마지막 단락에 대해서 표를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 나는 어떤 식으로 표를 그려봤냐면, 여기를 이제 소득으로 봤어. 나는 소득으로 가로축을, 그 다음에 세로축을 뭘로 봤냐면, 항상 표에서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중요하거든. 여기서 가로축은 소득,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얘기를 했냐면 보호 정도로 얘기했어. 보호 정도. 자, 그리고 여기다가 단위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0단위,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 무슨 얘기냐?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가장 낮은 건 0이겠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하대.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될까? 자, 보호의 강도에 대해서도 단위를 설정해 주긴 해야 되겠지. 여기서도 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자, 1이라는 국가가 보호 정도를 0의 소득을 갖고 있어. 제일 낮아.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호의 정도가 2였다라고 치면 이걸 살짝 벗어난 1 같은 경우에는 보호 정도를 1 정도로 바뀐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돼? 오히려 소득 수준이 늘어나니까 보호 정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게 2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국민소득의 증가에서도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대. 그럼 이때부터는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알겠어?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는 연습을 해. 그러니까 그려놓으면 제일 좋겠지. 그러니까 근데 너희들은 시험 보는 상황이었으면 이런 단위를 그릴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각 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가별로 입장이 상이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보자. 자,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게 되게 많았던 문제들인데 사실 근데 내가 지금 오답률이라든지 이런 퍼센티지를 다 자료를 조사해 왔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오늘 잠깐 못 들고 왔어. 깜빡하고. 일단 읽어보자고.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봐보도록 해보자고. 자, 1번.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얘네들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에 기반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지식재산이라고.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뭐야? 지식재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단락에 근거가 있다라고 확정짓고 넘어갈 수 있겠지. 2번.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어. 자, 근데 영업 비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절차는 없고 조건만 있다고 그랬어.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지. 정답은 2번이야. 알겠지? 1단락에 있어서. 자, 3번.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가 나왔었지. 세 번째 단락에서도 나왔었어. 뭐야? 이런 식으로 법인세가 있고 그 법인세에 대해서 이윤을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회피하고 있잖아. 따라서 이윤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가 아니라 수입 자체에 대한 세금인 디지털세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다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괜찮아? 반응이 없으니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거야. 4번. 로열티. 이윤이지. 이윤은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아까 다 얘기했지. 이런 B국에서 A국으로 로열티를 다 몰아주기식을 한다고. 따라서 이것도 세 번째 단락에 근거가 나와. 자, 5번. 이론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자, 이게 이론이었지. 뭐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플러스한 값의 최저 수준. 그게 최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게 바로 지금 그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얘기였지. 아, 네 번째 단락이었구나.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었어. 사실은 뭐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단락별로 위치 파악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수능에. 자, 30번.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고 은근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보면 이해가 되겠지. 어이씨, 왜 이래? 이거구나.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고. 자, 디지털세는 뭐다? 로열티, 이윤에 매기는 법인세의 회피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입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으로서 등장하는 거라고. 자, 1번.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식재산 보호는 뭘로서 강화할 수가 있어?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없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2번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고 그랬는데 개소리지. 이건 내가 지금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애들이 너희들은 지금 쉽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 이윤이 아니라 뭐야? 수입이잖아, 그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수입하고 이윤을 갖다가 별 구별 없이 생각을 하는 거야. 수입이 이윤이지 뭐 이렇게. 다른 거야. 이거는 개소리지. 자, 3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당연하겠지. 얘네들은 빡치잖아. 자꾸 도망다니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지. 4번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라 그랬는데 그건 디지털세가 아니라 법인세야. 이것도 헛소리야. 법인세와 디지털세를 구별하지 않아서 읽었다면 그리기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자, 5번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다. 아니라고. 알겠지?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서 부과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이게 이제 도입되면은 ICT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지금 수입에 부과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입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에서 재반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윤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이윤을 제외한 수입에 부과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맞을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넘어가서 31번을 보도록 해보자고. 자,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은근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은 아이고 진짜. 자, 과제. 기업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말이 막 어렵지. 뭔 소리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일단 기업이 뭔지부터 한번 읽어보자. 아까 전에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ICT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 자, 이런 상황은 문제시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세가 타당한가? 라고 질문을 던져서 타당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설은 뭐야?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뭐라고?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낮다. 자, 생각해봐. 왜 그럴까? 예를 들어 지국이나 A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아까 내가 높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윤의 비율이 낮대. 왜 그럴까? 이윤을 다 여기로 몰아줬으니까. 어디? 세율이 낮은 나라한테. 그지? 그러니까 이윤 낮을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윤을 다 몰아줬단 말이야.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없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땡땡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거를 근거로 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자, 봐봐. 여기에서 이제 논리가 등장하는데 1, 2, 3, 4, 5, 5번이 관통하는 논리가 있어. 공통되는 논리인데 적어 왔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자료를 다 깜빡하고 못 읽어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자, 보면은 일단 지우고.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법인세율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 근데 여기서 수입하고 법인세율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조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거야.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거든. 그래서 보면은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ICT 이 다국적 기업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배경이 이런 거잖아. 이 그 뭐냐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윤을 낮추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윤이 지금 낮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윤이 낮은 거는 아까 전에 어디에서 이윤이 지금 낮은 거야? 여기 지금 몰아준 A국가였나? 여기 특허권 있는 A국가? 여기가 지금 이윤이 낮은 거고 여기에서는 일단 수입은 어때? 높겠지. 그치? 수입은 높단 말이야. 어쨌든 잘 팔리니까 이런 데서. 하지만 뭐가 문제인가? 세율이 높으니까 그 이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다 이윤을 이쪽으로 몰아주기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는 얘기는 타당하게 여겨질 수가 있겠지. 자, 2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에 로열티 뭐야? 이윤이지. 근데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다가 이윤을 여기에다 지출한다? 이건 헛소리. 알겠지? 이 도식에 비춰보면 틀린 거잖아. 뭐야? 그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윤이 낮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윤을 높이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여기는 이거랑 반대되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3번.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높다라고 일단 얘기했어.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재반 비용의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윤이 낮다라는 얘기지. 아까 이거 기억나지? 재반 비용 이거 관련 이 공식. 근데 뭐래? 이윤이 낮은데 어디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이윤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니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는 이윤이 높겠지. 그치? 그리고 재반 비용의 비율은 낮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틀린 논리인 거야. 2번, 3번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4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지금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IC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수입에 비해서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야. 수입은 많을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수입이 여기서도 많을 수 있고 여기서도 많을 수 있어. 어디서 많을 수 있다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윤을 줄이는 방식이다. 비해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어. 상관이 없어, 아예. 알겠어? 그래서 얘도 옳은 진술은 아닌 거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5번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은 게 아니라 높겠지. 알겠어? 다 이 논리로 관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고 다만 4번만 약간 페이크가 있는 건데 뭐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2번이지.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A를 적용하여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자, 아까 A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뭐가 있었어? 이거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해보자고. 일단 오늘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했고. 아이 참. 자, S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래.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 그러면은 지금 얘는 보호 정도가 2가 되는 국가다라고 이렇게 판명을 지을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고, 뭐 당연히 그렇겠지. 돈이 없잖아, 별로.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1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그렇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백근시에서 얘기할 때도 얘네들이 세금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도망가니까 야, 우리 다 같이 ICT 이거 세금 여기다 다 때려 박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왜? 자국에서 이렇게 어떤 국가의 지식이 다 외국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좋겠어? 그러니까 바라겠군? 맞는 얘기지. 정답은 1번이네. 자, 2번.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혹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호 수준이 한 이 정도가 된단 말이야. 자, 근데 거기에서 보호 수준이 낮을 때 오히려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혹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 여기 이 이상의 어떤 그런 국가들하고 이제 비교해봤을 때 지식재산 창출 의혹이 어떻겠어? 유인이 아무래도 적겠지, 그렇지?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물론 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높을 때보다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지. 알겠어? 오히려 지금 유인이 굉장히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높아졌을 때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상출 의혹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 한번 S국에서 현재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려고 하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그러면 지식재산의 보호의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접근 비용을 높인다라는 건 재산의 보호 수준을 낮췄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보호 수준을 낮췄을 때 접근 비용을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4번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여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 보호의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 맞는 얘기지 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5번 S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일단 봐보자. S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이제 막 높여. 그러면 이제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단계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B 케이스가 될 텐데 그럼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겠지. 일단 유인 비용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뭐야? 접근 비용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까 전에 내가 여기 2번, 3번은 이게 내가 발문을 조금 빠르게 읽고 와서 잘못 보고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2번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1번도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이제 크게 인식하여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S국이 아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인 비용이 뭐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식재산 보호 정도의 수준. 근데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길 바란대. 그래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지식재산의 보호 수준을 높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유인이 아무래도 좀 더 높아지겠지. 그리고 지식의 진보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근데 이거를 지금 주도적인 국가에서 바라겠군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얘기인데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마지막 단락에 보면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서 높이게 바라겠군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소득 수준이 가장 낮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지금 1인 국가보다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2번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혹이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낮을 때를 얘기하고 있지. 낮을 때.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수준이 이런 상황이었을 때보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혹의 저하가 일어나는 건 맞겠지. 아무래도 얘네들보다 그 보호 정도는 낮으니까. 3번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어 하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 아무래도 소득을 1위 갖고 있는 국가들보다는 보호 수준이 좀 강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 그럼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어떻게 하고 싶어해? 좀 낮추고 싶어 하겠지. 그럼으로써 이제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어 한다. 내가 이걸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접근 비용을 이제 높인다라는 얘기가 뭐야? 사람들이 접근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것도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여기 황만근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대시를 보도록 할게.